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요리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요리는 바로 생일상입니다. 제가 요리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외국에서 근무하고 한국에 잠깐 있을 때는 바빠서 한 번도 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이 없는데요. 지금 시국이 이래서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마당에 이렇게 랜선으로 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역국 잡채 수육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사실 수육이 좀 뜬금없죠. 저도 알지만 따로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만만한 게 수육이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레시피들을 접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일 오래 걸리는 수육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수육을 만드는 방법이 많기는 한데 저는 아주 일반적으로 물에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저 귀하디 귀한 소주와 맥주로 잡내를 잡아주고 쌍화탕으로 구할 수 없는 한방 재료들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육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와 채소들을 노릇노릇하게 마이야르와 카라멜라이제이션 반응을 일으켜주고 술로 디글레이즈를 한 후 물에 넣어서 삶는 방식입니다. 삶을 때 불 조절 역시 서양에서 육수를 내는 방법을 응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기의 모든 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고 같은 팬에서 고기의 기름을 이용해서 야채들을 살짝 태우듯 구워줍니다. 그 뒤에 팬의 기름을 제거해주고 소주로 디글레이즈를 해서 바닥에 붙어있는 맛난 것들을 소주에 녹여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들어갈 냄비를 가져와 고기를 넣어주고 소주와 맥주로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 넣어줍니다. 여기서 저울의 기본 단위가 고장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을 소주를 따랐는데 제가 술을 먹어온 짬밥으로는 레시피보다 많다고 예상돼서 다시 고쳐서 보니 확실히 많은 양이라 레시피에 맞게 정량을 넣어주고 나머지를 마실까 했는데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병속에 넣었습니다. 야채와 디글레이즈를 넣어주고 쌍화탕, 소금, 설탕, 색을 위해 노두유를 넣어주고 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과정이 양식과 한식이 섞여 있어 조금은 진행하면서도 이게 맞나 하면서 저 역시 의문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수육은 처음 25분은 팔팔팔팔 끓는 물에서 삶아주고 다음 25분은 중불에서 그 후 15분은 뽀글뽀글 거리는 상태로 끓인 뒤 30분 레스팅을 하면 수육이 완성되겠습니다. 수육을 조리하는 동안 다음 요리인 생일상의 하이라이트 소고기 미역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고기와 기름을 분리하고 재료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진간장, 국간장, 미역, 멸치 액젓, 참기름 그리고 다진 마늘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기름을 냄비에 먼저 넣어 기름을 뺀 뒤 고기를 넣어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킨 후 버터를 넣고 구워주다 간장을 한 스푼 넣고 태우듯 강불에서 졸여줍니다. 그 후 미역을 넣고 잘 볶아준 뒤 국간장, 액젓을 넣고 양념이 고기와 미역에 잘 보이게 볶아줍니다. 그 후 물을 채우고 마늘을 크게 한 스푼 넣은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은 30분은 빠글빠글 끓인 뒤 물이 줄어든 만큼 다시 채워놓고 30분 동안 보글보글 끓여주고 30분 뚜껑을 덮고 레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은 처음 끓였을 때보다 다시 재탕하고 삼탕하면 훨씬 더 맛있어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 불 조절하는 게 재탕, 삼탕 하는 것을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리 잡채입니다. 여러 레시피들을 찾아보니 잡채에서 가장 힘든 점은 재료를 손질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잘게 썰고 볶는 과정이 많아 괜찮지만 그만큼 맛이 있는 요리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버섯, 당근, 양파, 파프리카, 대파를 차례대로 깨채를 쳐준 다음 오겹살의 껍질 부분을 제거하고 뒷부분의 실버 스킨을 제거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재료들이 잡채의 모든 재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각각 어울리는 것들끼리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돼지고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잡채용 고기라고 따로 마트에 판매를 하지만 여기선 어떤 부위를 사야 될지 몰라 그냥 제일 만만한 삼겹살로 진행했습니다.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색이 올라오면 버섯을 넣어 돼지고기 기름에 버섯을 볶아주도록 합니다. 버섯은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 기름이 한층 더 맛나게 만들어줍니다. 버섯에 노릇노릇 색이 나기 시작하면 대파를 넣고 빠르게 볶아준 뒤 다른 곳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근, 양파 그리고 파프리카 순으로 팬에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굳이 수분을 빼는 것보다 조금은 식감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 후추간만 해서 야채를 빠르게 볶아주었습니다. 저는 익히는데 오래 걸리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조리를 했지만 만약 귀찮으시다면 한 번에 다 넣어서 진행하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금치를 포함해 모든 재료의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과 노두유, 소금, 설탕을 넣고 한번 끓인 뒤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은 1시간 이상 물에 불리고 약
30초 정도 끓는 물에 삶은 다음 찬물에서 헹궈준 뒤 부채에서 물기를 쫙쫙 빼넣어주시고 참기름과 올리브오일을 부어 잘 비벼줍니다. 그럼 파스타 면처럼 안 붓게 되니 살짝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모든 재료를 넣어준 뒤 비밀의 한국인의 맛, 손맛으로 잘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미역국과 잡채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봉투에서 바로 꺼냈을 때는 무조건 조금씩 잘랐어야겠더라고요. 안 자르고 바로 하니까 미역국 할 때도 그렇고 잡채를 할 때도 그렇고 비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잡채가 다 완성될 때쯤 여자친구가 와서 한번 맛을 보고 계속 줍줍하면서 옆에서 만난다면서 먹네요. 잡채도 준비가 다 되었으니 수육을 꺼내서 한번 육즙 확인 한번 하고 예쁘게 잘라서 접시에 플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채에는 깨를 팍팍팍팍 아끼지 말고 뿌려주세요. 깨는 한국 요리의 상징과도 같은 재료이니까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싶은 생일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고 오실게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서 놀랐고요. 역시 잡채는 누가 만들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잡채를 잘라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네요. 수육은 김치랑 이렇게 싸먹으니 정말 별미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새우젓이랑 쌈장이랑 해서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급하게 한국에서 들어오느라 여러가지 음식 재료들을 사두고 요리를 해드리지 못하고 돌아와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초라하지만 아버지에게 생신상을 차려보았습니다. 어머니 꼭 따라해주세요. 백신이 얼른 널리 퍼져서 내년 혹은 올해 안에 꼭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극히 개인적인 에피소드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